이 적립 기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적립하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60일, 60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세금 신고 관련해서 RRSP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적립 기간이 2021년 3월 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1년 3월 1일까지 불입을 하시면 그것이 비록 2021년도에 불입이 됐지만 2020년도 세금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내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달간 내가 생각을 해봐서 2020년도에 내가 RRSP를 좀 적립을 해서 세금 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3월 1일이 되는 그 전에만 가입을 하시면 그거를 2020년도에 세금 신고 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RRSP의 적립의 기간은 2020년도 3월 이후에 10개월 하고 새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0일, 그러니까 2달간의 기간, 이렇게가 2020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분들은 2020년도 초에, 그러니까 2020년도 시작한 그 60일 기간 중에 불입을 하고 또 2022년 또 중간에 불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2020년도에 불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2020년도 세금 계산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2020년도 그 앞에 초반 2개월에 사용한 거는 2019년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2020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제 뭐가 복잡해지냐면은 반드시 RRSP는 그 사용 연도에 RRSP 적립한 것은 그 사용 연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2020년도 그 1월 2월에 적립한 거는 2019년 그 세금 신고를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 신고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적립하는 거는 그 해 맞는 연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사용해야 될 거는 2019년도 신고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 신고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저기 무슨 말씀인지 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사용은 그 주어진 기간을 매칭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칭하는 기간이 그 해당 연도 10개월과 그 다음 연도 2개월로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라져 있는 기간마다 매칭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2020년도에 적립을 했다고 해서 다 2020년도 사용분이 아니에요. 앞에 2개월은 잘라가지고 전년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적립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게 적립 한도, 즉 컨트리뷰션 룸과 디덕션 리밋, 이걸 또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적립 한도 따로 한도라는 개념과 사용할 수 있는 리밋, 디덕션 리밋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보통은 그 적립을 하면 그 해에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적립 한도와 사용 한도라는 게 동일하죠. 만약에 그 적립을 한 만큼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적립이란 건 뭐냐면 RRSP에 내가 투자하는 거고, 사용은 뭐냐면 내가 세금 계산 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디덕션으로. 그래서 적립과 사용이 동일하다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립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용을 안 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그 사용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다음 연도 또는 미래에 그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OA를 보면은 그 적립 한도도 있지만 미사용액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걸 unused
unused RRSP contribution으로 밀어내는데 unused라는 그 미사용액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리뷰션 룸이 또 있고 또는 미사용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혼동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 한도가 따로 있고 또 미사용 금액이 또 따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 RRSP를 적립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면 사용을 안 하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투자를 빨리 하고 싶으니까 RRSP부터 먼저 적립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용을 할 때 보니까 요번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완전히 그 전문가인 사람들은 그 세율이 높은 것만 걷어내요. 어차피 내가 계속 세금을 많이 낸다고 가정이 되면 높은 소득세를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최고 세율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세율 적용한 거는 걷어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높은 세율 또 적용될 거니까 높은 세율에 있는 것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RRSP 적립한 거하고 걷어낼 거를 보면은 그 너무 많게 적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최고 세율에서 그때 걷어내려고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RRSP를 적립하고 나서 봤더니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대학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학자금 공제 5,000불을 그 부모가 이월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2명이면 한 10,000불을 내가 이월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자금 공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 RRSP 공제 안 해도 학자금 공제로서 뭐 내가 절세할 수 있는 그게 충분하다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돼요. 괜히 이월 받아 놓고 2월 받은 거 따로 있고 또 RRSP 또 쓰고 그러면 중복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그 2월 받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2월 받지 말든지 자녀한테. 그냥 자녀들이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두든지. 근데 괜히 자기가 2월 받아 놓고 또 RRSP 또 공제받고 이렇게 해서 중복공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괜히 그건 손해니까 RRSP를 그 사용을 그때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분이 또 배당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배당세액 공제는 이거는 못 받으면 소멸되는 건데 RRSP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배당세액 공제를 나중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가 돈 날려버린 거죠. 이런 배당세액 공제는 난 리펀더블이라 못 쓰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RRSP를 너무 많이 쓰면은 그런 걸 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사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사용액이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그 종이컵이 있다고 보고 종이컵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을 마시는 것이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종이컵이 이제 한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컵에다가 예를 들어 생수를 사가지고 이제 따라 부었습니다. 그 생수를 사는 게 적립이라고 보면 그 종이컵에 한도가 부여돼서 어떤 생수를 사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마시면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 종이컵에다가 생수를 부은 다음에 그걸 다 안 마시고 남겨놔요. 이제 키핑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남겨놓은 거를 내년에 마시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그건 내년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율을 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컵 그 자체는 그 한도를 부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수를 사오는 것은 적립인데 그걸 다 안 마시면은 그 남은 그 물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컵 크기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남은 물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립 한도와 그 미사용액을 다 관리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컵이 예를 들어서 300ml인데 생수를 500ml 사왔다. 그러면 거기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200ml 다 넘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넘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라면 벌과금이 세요. RRSP는. 그래서 반드시 한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뭐든지 TFSA나 RRSP는 한도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그 어떤 한도가 있는데 거기를 오버해 가지고 적립을 하면은 그 벌과금이 세니까 그걸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규정에 따르면은 그 한도 금액의 2,000불까지는 그냥 봐줘요. 2,000불은 그냥 넘는 거는 봐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2,000불까지도 넘어서 버리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벌과금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잘 유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그 2,000불까지 더 해가지고 세금 절약해 려고 막 그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도를 오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2,000불까지는 이제 벌과금은 이제 그 유예해 주는 거지만 그 2,000불을 그 절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한도를 오버하면은 1%의 벌과금이 부여되는데 그 1%가 매달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그 금액을 그냥 계속 가면은 계속 1%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기준이면 12%를 그냥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벌과금을 내야 되지. 근데 보통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이 초과를 하면 몇 불, 몇천 불이 아니고 뭐 몇만 불씩 초과를 해놔요. 아주 그 대단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과를 한번 했다 보면 그냥 몇만 불이 그냥 몇 개월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몇천 불 그냥 벌과금은 그냥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통이 커가지고 오버되면 아주 그냥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매달 그 1%씩 되는데, 근데 그 TFSA는 차라리 쉬워요. 근데 RRSP는 오버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면은 오버가 되면은 반드시 그거를 위드드로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오버된 거 계속 세금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TFSA 같은 경우는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출이 쉽거든요. 근데 TFSA는 뭐가 됩니까? 인출을 하면 뭐가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출 금액에 따라서 막 10%에서 30%까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벌써 3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 초과 금액인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당하려면 어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T3012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출을 하려면은 이게 CRA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고, CRA에서 승인받은 걸 다시 금융기관에 갖다 주고, 금융기관이 다시 또 인출을 해야 그래야지만 이게 세금 없이 인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버가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 오버된 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계속 벌과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벌과금이 되면은 이거를 또 벌과금을 내가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T1 OVP 양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또 이제 3월까지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벌과금도 내가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근데 이 신고도 안 하면 거기에 또 신고 안 했다고 또 벌과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준비하려면 또 자기 못하니까 또 회계사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사 수수료 내야 되지. 또 이거 안 내면 또 벌과금 내야 되지. 지금 매달 1%씩 또 벌과금 붙지. 그러니까 이 컨트리뷰션을 오버 컨트리뷰션 RRSP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항상 그 한도를 유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나 그 RRSP 오버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않으신 분들은 항상 RRSP는 그 절세 전략으로서는 아주 최고봉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끝판왕이에요. RRSP가 잘 아시면은 여러분 세금 절세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오버해서 적립을 하면은 그 벌과금이 크니까 또 복잡해요. 또 그 절차를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그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RR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1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 뭐 10분 정도만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